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러스의 개념과 생활사 및 변이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 RNA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이번 도제 배움을 진행한 11학년 장하엘입니다. 먼저 제 연구 동기와 연구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와 관련된 도제 배움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나 도제 배움 이후 제가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영어가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야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1학년에 올라와 다른 주제로 어떤 것을 연구할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되었고,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 배우면서 가졌던 여러 의문을 이번 도제 배움을 기회 삼아 해소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저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코로나19 팬데믹과도 연계하여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 설정했던 질문은 첫째, RNA 계열의 바이러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증식하는가? 둘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셋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연구에 활용했던 몇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러스의 개념과 증식 과정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먼저 전공 도서인 바이러스학을 활용했으며, 과학 전문 잡지인 뉴턴의 바이러스와 감염증 편을 활용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이 도서들에는 실려있지 않아서 기초과학연구원 웹사이트의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는 모두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그러나 세균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만으로는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 바이러스는 쉽게 제거할 수 없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바이러스는 변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바이러스의 여러 변이가 축적되면서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로 나눠진 것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 왜 바이러스의 변이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러스란 살아있는 세포 내에 기생하며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생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세포의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바이러스는 세포 내부에서는 스스로를 증식시킬 수 있기에 생물이라 볼 수 있지만, 숙주세포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으며 무생물과 다름없는 비활성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이나 무생물 중 하나로 정의되지 않으며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존재라 정의됩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게놈과 이를 둘러싼 캡시도 구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게놈은 생물의 유전자를 모아놓은 집합체를 이르는 말이지만, 오늘 제 발표에서는 조금 더 친숙한 유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자로 DNA와 RNA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 유전자가 분절되어 있기도 합니다. 캡시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둘러싼 단백질 껍질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이 그림과 같이 정20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이러스가 세포 밖을 나가는 과정에서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둘러싸여 나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에서 비롯된 외피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고도 바이러스의 표면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는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생활사는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가 자손 바이러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입니다. 생활사는 이 그림과 같은 진행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활사는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하면서 시작됩니다. 세포와 결합한 바이러스는 세포 내부를 진입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유전자는
세포 내부에서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 재료인 유전자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와 단백질은 조립되어서 바이러스 입자의 모양을 이루고 세포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제 바이러스 변이의 두 종류인 항원 소변이와 항원 대변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원은 바이러스를 가리킵니다. 먼저 항원 소변이는 바이러스의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화한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저희 몸의 다른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항원 소변이가 생겨나게 되면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화하면서 이 항체가 더 이상 바이러스와 결합할 수 없게 되고 우리 몸은 더 아프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매년 독감 백신을 새롭게 맞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원 대변이는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한 생물을 감염시켰을 때 자손 바이러스의 입자가 조립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섞여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진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림의 경우 첫 번째 바이러스의 유전자 하나, 두 번째 바이러스의 유전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바이러스의 유전자 6개가 섞여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진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어 이 사람의 면역 체계가 A라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A 바이러스의 항원 소변이에 감염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람은 이 경우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원 소변이는 기존의 A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이를 비교적 빠르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A 바이러스의 항원 대변이에 감염될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 경우는 쉽게 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원 대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면역 체계가 이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제 RNA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구조 및 생존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가닥으로 나눠진 RNA를 유전자로 가지며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에 해당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세포를 결합시키는 역할은 HA 단백질이 사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RNA를 유전자로 가지며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포를 결합시키는 역할은 S 단백질이 수행합니다. 이제 RNA 바이러스의 3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DNA와 RNA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NA와 RNA는 모두 생물의 유전자를 이루는 말이지만 DNA는 이중 가닥,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RNA 바이러스의 3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유전자 특성에 따라 잦은 변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 부분에 H, 즉 수소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 경우 수소뿐만 아니라 O, 즉 산소가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는 다른 물질과도 쉽게 반응하려는 성질이 있어 이 결합을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산소의 빈자리에 다른 물질이 결합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RNA는 DNA에 비해서 교정하는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NA의 염기 서열에서 특정 부분이 이렇게 변하거나 사라질 경우 DNA의 중화표소가 작용하여서 이를 다시 올바르게 고칩니다. 그러나 RNA의 경우 염기 서열의 특정 부분이 변하거나 사라져도 RNA의 중화표소는 이를 올바르게 교정할 능력이 없어 변이는 생긴 채로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바이러스의 숙주 다양성으로 인해 항원 대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4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감염시킬 수 있는 생물종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곳에 속하는 생물들은 4종류의 바이러스 중 2종류 이상이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원 대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바이러스의 낮은 치사율로 인해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숫자가 어떤 바이러스와 관련된 숫자인지 아실까요? 네, 맞아요. 이 바이러스는 저희 2020년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8개월 동안 감염시킨 사람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떤 바이러스와 관련된 숫자일까요? 맞았어요. 이 바이러스는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8개월 동안 감염시킨 사람의 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측정한 확진자 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두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1% 정도의 약한 치사율을 가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30% 정도의 강력한 치사율을 가졌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이 세 가지 생존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변이를 발생시키며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이제 제가 예측한 앞으로 발생하게 될 팬데믹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팬데믹을 일으킨 4가지 바이러스의 치사율과 총 감염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적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치사율이 낮은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적을수록 그 바이러스는 전파되지 못한 채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치사율이 낮고 감염자 수가 많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가 멘토님이시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소속 연구원이신 김혜린 연구원님께도 앞으로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았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여야 유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는 항원 소변이보다는 항원 대변이여야 하며 사람들 간 감염이 쉽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보다는 호흡기 세포를 타겟으로 삼는 바이러스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죽지 않고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려야 이게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적당한 치사율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는 낮은 치사율을 가진 대신에 높은 감염성을 갖게 될 것이며 호흡기와 같이 쉬운 감염 통로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그 중에서도 항원 대변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연구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가 기존에 가졌었던 바이러스의 입자 구조, 그리고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그리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존재조차 발표에서는 좀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진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생활사 과정을 통해 증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놀라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제 지식이 부족해서 바이러스의 생활사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실습을 통한 성장이 위주였던 작년의 1인 1연구 도제배움과는 달리 이번 도제배움에서는 제가 궁금한 내용을 스스로 탐구하고 이를 제 것으로 만들어 체화하는 진정한 배움을 경험해 본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또 발표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거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하이리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라고 제가 했거든요. 저는 문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통역도 했다가 생명 쪽에 이렇게 깊은 연구를 했던 스마트한 학생을 누가 길러냈을까 궁금하시죠? 세음학교의 과학교사, 생명과학의 아버지 이재현 선생님께서 하이리의 연구와 발표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생명과학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과학의 아버지인데. 네, 세음학교 고등과정 온갖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 이재현입니다. 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보고서에서 훨씬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고서 읽으면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생물학의 두 주제가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내용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서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한 역할은 뭐 지도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연구의 단초를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잘 받아가지고 이제 끈덕지게 이 정도의 퀄리티로 이제 보고서를 냈고 또 쉽게 발표한 게 우리 하이리를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의 질병관리청장을 우린 보고 있다. 한 번 더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또. 제가 이제 하이리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하이리뿐만 아니라 지금 10이랑 11명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발표 수업을 하면 저만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그 대사 질병 중에서 통풍이 있어요. 통풍인데 그 통풍이라는 부분이 한 줄 나와요. 한 줄. 통풍. 근데 그거를 잡아서 통풍에 이제 요산이 축적되는 그 과정을 생리학적 기전으로 풀어내는 발표가 있었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수업 하면서는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다시 재현은 어렵습니다.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발표까지 한 하이를 칭찬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전문가적 자문을 해주신 교수님이 한동대 생명과학 교수님이 계신데 현창기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코멘트를 남겨주신 것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와 생활사 그리고 RNA 바이러스의 변이 과정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탐구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정리해낸 점이 매우 훌륭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왜 그런가를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었고 이는 연구자로서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의 변이 발생 원리에 대한 조사로부터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이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한 대응이라는 학문적 과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연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연구의 흐름을 잘 구성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구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는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은 앞으로 더 큰 배움과 연구로 이어질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학술제 발표를 통해 배움을 나누는 경험이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명 현상에 대한 질문과 질병 치료 방법 개발에 답을 찾기 위해 끝까지 탐구해 나가는 연구자의 자세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어려우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숙경 교수님께서 우리 하이리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그리고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이게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이제 숙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을 잘 닦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너무 잘 모르겠어가지고 벌거벗은 세계사 바이러스 편도 따로 보고 유튜브에 나온 바이러스 검색해가지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진짜 정말 근데 뭐
우리 학생이 쓴 거 외에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학생이 진짜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전체적인 서술 과정이 연구 자체로만 봤을 때 전체적인 서술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그 딱딱 그 연결고리가 딱 있어가지고 일단 글도 참 잘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본인이 나중에 연구를 한다면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물론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 자체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인데,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제가 이 학생이 정말 사람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뭐 배웠기 때문에 질문할 건 없어요. 질문 잘못했다가 잘못된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냥 하나 생각하는 거는 제목을 이게 너무 이제 정말 대학생들이 쓴 그 보고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 썼기 때문에 제목도 좀 더 이렇게 간결하게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사실은 RNA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춘 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목에서 RNA 바이러스의 개념과 생활상의 변이 과정 발생 이렇게 해도 좋고, 이제 앞으로 글을 쓸 때 내가 정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를 앞에 딱 끌어내면 좋겠다 제목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인 부분은 좀 빼지 않았을까. 글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팬데믹이 온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그 부분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얘기가 좀 뭐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언급이 됐어도 굉장히 좋았겠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글을 쓴 사람 성격상 이 원인에 대한 공부도 했겠다. 근데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쳐내야 되는, 우리가 글이 방대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담아내지는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글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연구력과 하고나는 힘을 보여준 우리 하이리 마지막 발표자 기다리시고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4명의 발표자들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제가 꽃밭에 놀러 오신 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도제배움에 아이들의 배움에 꽃이 피었는데 좀 학술제 전보다 조금 더 똑똑해지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를 똑똑하게 해준 우리 학생들 이번 주 내내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고요. 정말 거의 60여 명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떨었을 텐데 또 굉장히 탁월한 발표를 보여준 우리 4명의 발표자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야근을 불사하고 우리 수고해주신 고등과정 선생님들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시간 학술제에 대한 두 전문가 패널 분들의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 한 번씩만 듣기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한 번 더 총평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술제 패널로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지우 아버님, 작년에는 지우가 서는 바람에 못 모셨고요. 올해 드디어 모시게 되었는데, 손창호 교수님 10회 학술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 한마디로 하면 올해도 세움이 세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움했다라는 뜻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매년 균이라는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히 더 훌륭하고 아니면 뭐 어떤 해는 뭐 좀 뭐 아쉬웠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좋은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뭐 특정 빈티지만 훌륭하지 않잖아요. 특정 병들만 이렇게 훌륭하지 않듯이 세움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4명이 했지만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세움학교의 힘인 것 같고 이렇게 세움 와이너리를 매년 균일하게 훌륭하게 이 성장 경작하고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들의 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움했다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 서로를 아껴준 이 학생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 친구들의 과제 준비를 도와주고 서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등장하는 이 부모님들과 졸업생들 이 공동체의 힘이 이런 현재 있는 이 비현실적인 이런 퀄리티의 이런 발표들이 그런 힘들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총평은 한마디로 올해도 세움이 세움했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언어의 마술사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네, 그리고 저희가 제1회 학술제 때부터 이숙경 교수님 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가 1회 학술제 열 때 교수님이 와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학술제 세움학교의 발전과 성장의 산 증인이 되어주신 이숙경 교수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도록 지켜본 학교이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과의 또 관계도 있고.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셨구나. 근데 그 애씀의 내용이 뭔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교육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는 그 애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붙잡고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참 좋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믿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게 없이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부모님들의 지원과 또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매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하죠. 여기 앞에서 섰던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같이 나눈 학생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조그만 거 길에 가다가 돌멩이 하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뉴스가 났는데 그 뉴스에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 관심을 딱 이렇게 딱 캐치해 가지고 정말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 단어를 쓰셨어요.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나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뭐 내가 가진 관심에 사소한 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먼지, 뭐 돌멩이, 뭐 강아지, 뭐 요즘 애들이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화장도 하고 머리 헤어스타일, 뭐 연예인 그 어떤 관심거리라도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관심을 붙잡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고 뭐 애정도 줘보고 또 그걸 가지고 모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결국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남들이 볼 때 넌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생기면 선생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걸 정보도 수집을 해보고 이런 길들을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뭐죠 바이러스 연구한 우리 하예리 학생이 그랬잖아요. 처음엔 영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학술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에 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열매를 보여주고 나누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성장시켜 가고, 그럼 그게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관심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훌륭한 학술제가 이어져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이렇게 열매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세 대응을 할, 또 앞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잘 들었죠? 사소한 관심도 놓치지 않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것을 끈덕지게 해내는 힘을 세음학교에서 잘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음학교의 최고의 캡틴 이혜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학술제 하면서 학문계의 종합 예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아까 좀 똑똑해진 것 같지 않냐 그래. 저는 1년치를 받아서 가거든요. 항상 1년간 살아갈 지식을 다 이렇게 쌓아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을 누군가한테 넣어줬는데 그 아이가 호기심이랑 탐구심으로 그걸 받아서 그 영역을 계속 이렇게 파헤쳐 가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 가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가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친구들이 함께 응원해 주는 거. 우리 학교에 그 전통이 있어요. 연극제를 해도 이만한 관중이 없고요. 학술제를 해도 이런 호흡이 없어요. 그건 혼자만의 학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학문의 힘을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또 특히나 이숙현 교수님은 우리 선생님들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이걸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러한 계속적인 그 학술제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아이들이 그 소명을 찾아가는 그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서지 못했지만 너무나 애썼던 우리 친구들의 뒷이야기를 너무 들려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세음학교 교장인 게 너희 때문에 되게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